这几个女孩真的有勇气。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175번째는 광란의 중국 축구 관중 패싸움. 손흥민 막을 수 있다더니 심판만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다는 중국 축구 후기 편입니다. 네. 저도 광동성 심천시의 심천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중 축구 경기를 TV로 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최근에 우리 팀 좀 안정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죠? 게다가 중국과의 축구는 항상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중국 선수들의 거친 파울, 이런 거칠게 파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축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중요한 자기 팀에서 또 유럽의 시즌에서 뛰지 못할까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그도 그럴 것이요. 중국의 전직 프로축구 출신 축구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이번에 유럽 리그로 돌아가도 뛰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 거칠게 밀어붙여서 이겨야 한다. 이런 망발 수준의 평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직 프로축구 출신의 현직 평론가가 할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제가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이번 중국 축구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두 가지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첫째, 파울은 했는데 예전처럼 노골적이고 아주 비신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친 경기를 해야 된다는 평론가의 말처럼 그렇게 거친 파울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죠? 적당한 정도의 파울이었고, 두 번째는요, 얘네들이요, 이번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과의 실력 차이는 아예 시작하자마자 인정한 것 같아요. 예. 파이팅은 물론 넘쳤지만, 홈 경기니까. 근데 뭔가 모르게 위축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은 뭡니까? 바로 중국 축구가 공환증은 고사하고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다른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이미 한국은 날아올랐고 자기들은 아직도 땅바닥 수준에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손흥민, 이강인, 임민재는 모두가 인정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리그에서도 특히 선두권에 속하는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한국 선수들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 모두가 전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술 등이 중국 선수들과는 자기들과는 워낙 다른 수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일단 경기라는 게 싸움도 그렇지만 딱 부딪혀보면 5분 안에 끝나죠. 예. 판가름이 바로 납니다. 뛰는 사람들은 바로 알죠. 한마디로 워낙 격차가 큰 수준을 막상 뚜껑을 열자마자 깨닫고 나니까 홈 관중 앞에서 해보자는 파이팅이야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투지와 경기력은 이게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러움과 함께 경외감 그리고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러다 보니까 존경심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 내내 위축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심천에 있었던 한중전은요. 경기의 결과보다는 경기 도중에 시작된 중국 관중들 간의 패싸움, 우리 팀이 아니라 중국 관중들 간의 패싸움,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진 집단 패싸움 및 집단 폭행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주제로 선택했는데요. 자,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아시다시피 손흥민 소속의 잉글랜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한 중국인에게 중국 관중들이 야유와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던지다가 급기야는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남성은 토트넘 유니폼을 벗어야 했고 이 유니폼은 바로 뺏겨서 쓰레기통에 처박혀졌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경기가 3대0으로 끝났잖아요. 이 완패당하자 관중들은 이 남성을 따라가며 화풀이를 하는데 매국노니 반역자니 멍청하니 등등 여러 가지 욕설을 하면서 오물도 던지고 집단 폭행까지 했고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폭행이 심한 몇몇은 체포되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의료진이 올 때까지 구석에서 한동안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 경찰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 사고가 날 뻔도 했고요. 자, 중국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표를 산 몇몇의 한국인 여성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석이니까 중국인들 사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태극기를 꺼내들고 응원을 하자 주변의 중국인들이 손가락 욕이라든지 뭐 욕설 펴붓고 위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이 그나마 다행히도 나서서 니들의 가족이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할 짓이냐? 뭐 이렇게 나무래기도 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했는데 위협을 당했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남성은 저 한국 여성들의 용기와 배짱이 대단하다. 또 이렇게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예, SNS에도 상당히 많은 호응이 또 따랐고요. 게다가 뭐 아시다시피 손흥민과 이강인이 페널티킥이나 프리킥, 코너킥 등의 중요한 장면에서는 관중석에서 레이저 불빛을 얼굴에 쏘아서 방위 공작을 펼치는 추악한 아주 모렴치한 애국주의를 집단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비난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단세포적인 이런 행동을 하면 그 후유증이 어떤지는 생각할 줄 모르는 우둔한 자들의 군중 심리가 바로 중국 사회의 현실이자 중국의 인식 수준이자 인성의 수준이고 현 수준이죠. 게다가 경기를 준비했던 중국 축구당국은 또 어떻습니까? 일부러 잔디가 망가져서 군데군데 맨땅이 드러나는 엉망인 구장을 선택했고 중국이 그렇게 잘 산다며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간다며 경기가 겨우 그 정도입니까? 잔디도 길게 깎아서 공이 튀거나 빨리 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꼼수까지 동원했지만 한국에게 오히려 결과는 3대0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잔디 구장이었다면요, 그죠? 5대0 이상의 경기 결과가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의 차이를 우리는 이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중국 관중들은 완패를 인정하면서 이런 댓글들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특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재밌어요. 첫 번째는 한국은 니들 이번에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만약에 심판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겼고 니들은 다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을 거다. 만약에 심판만 없었다면. 네. 근데 이번 심판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웃겨요. 한국 니들 이번엔 이겼다지만 그러나 너무 우쭐대지 마라. 200년 후엔 니들이 질 거니까. 오죽 실력차가 나면 이런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네, 심판이 없거나 200년 뒤엔 자기네가 이긴다고. 정신승리 대단하죠? 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도 유명한 한 축구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 왜 하필 남방에서 축구를 한 거야? 게다가 한국인들도 아니고 왜 중국인들이 왜 한국팀이 심천에 오는데 공항에서부터 환영을 한답시고 몰려가고 축구장에서도 한국팀 선수들 한번 보려고 몰려간 난리를 치고 응원하는 거야. 이번 경기는 북방에서 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도착할 때부터 얼어붙도록 멸시하고 야유를 보냈으면 한국팀이 얼어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왜 길을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이게 축구선수 출신의 중국의 지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론가 수준입니다. 예.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중국의 주요 선수 몇몇을 위로하면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안아주자. 감격해하는 중국 축구 선수들의 표정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월클 수준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하고 같은 축구 선수로서 상대팀 선수들 위로하고 동업자 정신을 보이며 위로한 손흥민에게도 결국은 그 거칠고 무례한 중국 선수들조차 온화하고 감사한 표정으로 감격한 표정으로 안겨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얘는 대다수 중국 팬들도 사실 같은 반응이죠. 워낙 세니까 인정하는 거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 인정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과 표정이 중국인들, 특히 한족들의 특성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공손하고 마치 귀여운 강아지와 같은 표정으로 복종을 나타내지만 약한 자에게는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듯 거칠고 표독스럽게 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죠. 이런 모습은 중국이 자기들보다 약한 팀과 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거. 자,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은 이 사람 맨날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좀 불만이긴 합니다만 현지 인터뷰에서 특히 5월 10일 상하이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중국 공안에 6개월여 동안 억류되어 있는 손준호 선수가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라고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린스만이 이런 또 모습이 있었네요. 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의혹으로 구속되어 있는 손준호 선수는 정부와 현지 영사관 등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영사조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3차례 이상 또 면담을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손준호 선수가 조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우리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제가 이 채널을 4년 3개월째 운영하면서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나 한중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아주 꼼꼼하게 중국 공산당의 체제 모순, 중국의 경제, 사회 모순, 중국인들의 갈등과 사고의 패턴 등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저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도 유머 진풍경이라든지 차이나 진풍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웃자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한국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하며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에 보실 때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채널이 4년여 장기간 각종 제재와 위협을 당하면서도 왜 제가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영상 어떻게 보셨나? 댓글로 소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기 집단지성 고민하기에 함께 동참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